엄마 웹툰 1위 떴어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고성이는 핸드폰을 낚아채듯 잡았는데요. 축하가 아니라 공포가 먼저 올라왔을 겁니다. 일이라는 건 관심이고 관심은 곧 수사가 되니까요. 그리고 그날부터였습니다. 고성이가 평생 숨겨온 집안의 비밀이 실명처럼 퍼지기 시작한 건요. 처음엔 다들 그냥 인기 웹툰 하나 흥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댓글이 이상했습니다. 이거 실화지? 그 집안 어디랑 너무 닮았는데? 엄마 캐릭터 말투가 누군가랑 똑같다. 박영란은 모니터를 바라보다가도 손이 덜덜 떨렸을 거예요. 자기 이야기라서 떨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숨겼던 이야기들이 세상 밖으로 걸어나오는 느낌이었으니까요. 박영란은 원래도 사람들 눈치 보며 살던 사람이 아니었는데요. 그건 강해서가 아니라 참다 더는 못 참아서였을 겁니다. 엄마 고성희에게 끌려다니며 숨죽이고 살았던 시간이 길었잖아요. 그런데 웹툰이 1위를 찍는 순간 박영란은 처음으로 느꼈을 거예요. 아,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듣는구나. 그런데 그 감격이 오래가지도 않습니다. 박영란의 작업실 문이 3개 열렸거든요. 고성희는 웃지 않았습니다. 웃으면 진짜가 들킬까 봐요. 고성희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을 겁니다. 박영란, 이게 뭐니? 엄마 작품이에요. 작품? 작품이면 남의 인생을 여기까지 끌고 와도 돼? 고성희는 삭제를 말하지 않습니다. 고성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삭제는 불가능하다는 걸요. 1위 찍고 나면 캡처가 돌고 짤이 퍼지고 요약 계정이 생기고 누군가는 이미 정리본을 만들거든요. 고성희가 진짜로 원하는 건 삭제가 아니라 입막음이었을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입이 아니라 손을 묶는 거죠. 그리는 손, 말하는 손, 기록하는 손. 박영란은 그날 처음으로 엄마 눈을 피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박영란가 조용히 말해요. 엄마, 나 이제 엄마 뜻대로 못 살겠어요. 고성희가 코웃음을 치겠죠.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박영란가 아주 천천히 더 무섭게 대답했을 겁니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한마디가 고성희를 찔렀을 거예요. 고성희는 말대꾸보다 통제 불가에 더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고성희는 바로 움직였을 겁니다. 고성희의 방식은 늘 같아요. 사람 하나를 무너뜨릴 땐 그 사람의 일자리부터 잡습니다. 계약, 회사, 돈줄, 사람 관계. 너 그만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 못하게 만들겠다로 가는 사람입니다. 그날 밤 박영란에게 연락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작가님, 혹시 실제 인물 특정될 수 있어요? 법무팀에서 연락 왔는데 문제될 수 있다고. 다음 회차는 수정 가능할까요? 박영란은 처음엔 내가 너무 과했나 싶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박영란도 완전히 악한 사람은 아니니까요. 박영란은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게 아니라 자기를 살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박영란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날아옵니다. 그 정도면 됐다라는 말. 내가 참아라라는 말. 집안 생각해라라는 말. 박영란은 그 문장들을 보는 순간 다시 결심했을 겁니다. 그래. 그래서 내가 평생 무너졌지. 그러는 사이 그 웹툰은 더 멀리 갑니다. 사람들이 추리를 시작하거든요. 등장인물들의 말투, 습관, 자주 쓰는 호칭, 그리고 회장님을 부르는 방식까지. 누군가가 올린 글이 퍼집니다. 이 집안 그 재벌가랑 구조가 똑같음. 이혼한 첩부인, 새엄마, 외동아들, 딸 다 맞아. 그리고 새엄마 캐릭터가 제일 소름임. 고성희는 그 글을 보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을 겁니다. 고성희는 자기 인생을 포장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포장이 찢기려 합니다. 포장이 찢기면 안에 든 건 사랑이 아니라 계략일 수 있죠. 고성희는 그걸 세상이 보게 두지 않을 겁니다. 그때 박진석은 다른 방식으로 그 소문을 보게 됩니다. 박진석은 인터넷 댓글 같은 걸 잘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박진석에게는 댓글이 아니라 보고로 올라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거예요. 회장님, 요즘 온라인에서 부인 관련 추측이 돌고 있습니다. 박진석이 그 말을 듣고도 화를 내진 않았을 겁니다. 박진석은 화를 내기 전에 항상 확인부터 하는 사람이니까요. 박진석은 조용히 묻습니다. 그 작가가 누구지?
그 질문을 듣는 순간 고성이는 속으로 욕이 나왔을 겁니다. 고성이가 제일 두려워하는 상황이 바로 이거예요. 박진석이 감정이 아니라 확인 모드로 들어가면 고성이는 말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더 잔인한 건요. 박성재도 그 웹툰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박성재는 자기 가족 이야기가 대중 콘텐츠로 소비되는 걸 제일 싫어할 사람인데요. 박성재는 화면을 보다가 어느 장면에서 멈칫했겠죠. 누가 봐도 엄마 캐릭터가 너무 선명하니까요. 박성재의 속이 뒤집혔을 겁니다. 이게 우리 집 이야기면? 그런데 동시에 또 다른 감정이 올라옵니다. 만약 진짜라면 내가 뭘 모르고 있었던 거지. 박성재는 엄마 고성희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 박진석이 무너지는 걸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컸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박성재는 고성희에게 바로 따지지 못하고 먼저 박영나 쪽으로 갑니다. 박성재가 박영나에게 전화했을 수도 있고 직접 찾아갔을 수도 있어요. 박영나, 이거 어디까지 갈 거야? 박영나가 웃지도 울지도 않고 말했을 겁니다. 오빠, 나는 이제 멈추면 죽어요. 죽어? 내가 지금 뭘 말하는지 알아? 알아요. 그래서 더 멈출 수가 없어요. 박성재는 그때 처음으로 느꼈을지도요. 박영나가 반항하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중이라는 걸요. 박성재는 박영나를 달래려다가도 결국 현실로 돌아옵니다. 이 웹툰이 계속 퍼지면 박진석이 움직일 거예요. 박진석이 움직이면 고성이는 더 거칠어질 거고요. 결국 다친 사람은 박영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이는 그걸 노립니다. 고성이는 박영나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박영나는 엄마가 무섭다보다 세상이 무섭다가 더 큰 사람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성이는 칼을 확실하게 뽑습니다. 협박은 늘 가장 현실적인 것부터 시작해요. 연재 중단해. 엄마 싫어요. 그럼 내가 만든 세상부터 무너져야지. 뭐요? 내 독자들, 내 작가 자리, 내 계약 다. 박영나는 그 말이 단순 협박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엄마 고성이는 말한 건 꼭 실행하는 사람이니까요. 박영나는 잠깐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이 제일 고통스럽죠. 내가 멈추면 편해질까? 내가 멈추면 모두가 안전해질까? 그런데 박영나는 이미 알았을 겁니다. 자기가 멈추면 안전해지는 건 모두가 아니라 고성희라는 걸요. 그 시각 지은호도 그 웹툰을 스치듯 보게 됩니다. 지은호는 직접 검색하지 않았어도 주변에서 말이 나왔을 겁니다. 요즘 그 웹툰 봤어? 너무 현실 같지 않아? 지은호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는데요. 어떤 대사가 눈에 걸립니다. 누군가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재료로 보는 말투. 누군가의 삶을 정리해버리는 방식. 지은호는 그걸 보면 몸이 먼저 기억했을 겁니다. 예전에 자기를 흔들던 어른의 말투요. 지은호는 한우진에게 툭 던지듯 말했을 겁니다. 오빠, 이거 이상하게 현실 같지 않아? 한우진은 더 현실적으로 받아치겠죠. 현실이면 더 위험한 거고 현실 아니면 더 무서운 거지. 지은호는 그 말에 잠깐 말이 막혔을 거예요. 한우진이 이렇게 말할 때는 이미 뭔가 냄새를 맡았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긴장이 한 번 더 올라갑니다. 박영나가 결심을 해요. 박영나는 다음 회차를 올리기 전에 공지를 하나 띄웁니다. 다음 화는 지우지 않습니다. 이 공지가 올라가자마자 사람들은 더 달려들어요. 뭐가 나오길래? 지우지 않는다는 건 진짜 있다는 거네. 박영나는 그 관심이 무섭기도 하고 동시에 이상하게 든든했을 겁니다.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는 느낌이 처음으로 들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고성희는 그 공지를 보고 더 이상 말로 해결할 생각을 접었을 겁니다. 고성희는 속으로 딱 한 문장만 남겼을 거예요. 그래. 그럼 입을 막자. 그날 이후 박영나 주변에서 사고가 늘어납니다. 갑자기 원고 파일이 깨지고 작업 장비가 망가지고 일정이 꼬이고 협업하던 사람들 연락이 끊겨요. 겉으로는 우연 같지만 박영나는 압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정리라는 걸요. 고성희는 직접 손을 더럽히지 않으면서도 사람을 고립시키는데 도가 튼 사람입니다. 박영나는 외로워집니다. 사람이 떠나가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그 외로움 속에서 박영나를 붙잡아주는 사람이 생깁니다.
박진석일 수도 있고 박성재일 수도 있고 심지어 지은 옷 쪽의 한우진이 될 수도 있어요.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누군가가 박영나에게 멈춰가 아니라 살아를 말해줬다는 것. 박영나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겠죠. 나도 누군가 편이 될 수 있구나. 박영나는 그날 밤 다시 펜을 듭니다. 고성이가 제일 싫어하는 선택이에요. 말 대신 기록, 협박 대신 증거, 감정 대신 남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고성이는 진짜 카드를 꺼내려 합니다. 고성이는 박영나를 향해 말하겠죠. 아주 차분하게, 그래서 더 섬뜩하게요. 내가 계속하면 다 같이 다쳐. 박영나는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박영나는 고성이를 보면서 처음으로 엄마가 아니라 상대로 봅니다. 엄마는 늘 그 말만 했어요. 다 같이 다친다고. 근데 엄마 때문에 다 같이 다쳤잖아요. 고성이는 그 순간 표정이 굳었을 겁니다. 박영나가 감히 엄마의 죄를 문장으로 박아버렸으니까요. 고성이는 그 문장을 세상에서 지우고 싶어질 겁니다. 그래서 고성이는 결심합니다. 웹툰을 지우는 게 아니라 웹툰을 그리는 사람을 꺾는 방식으로요. 그런데 그 결심이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다음 화 원고가 어딘가로 전송돼 있을지도 모르고요. 이미 누군가가 백업을 들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박영나는 마지막 여지를 남겨둡니다. 고성이가 가장 불안해하는 여지요. 그리고 그 여지는 다음 회차에서 폭발할 겁니다. 박영나의 웹툰 속 악마 엄마가 더 이상 비유가 아닌 증거로 바뀌는 순간, 박진석이 처음으로 확인이 아니라 결정을 하는 순간, 박성재가 엄마 고성이를 보호하는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 박진석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순간, 이제 고성이는 알게 됐을 거예요. 삭제로는 끝나지 않는다는 걸요. 입막음을 시작한 순간부터 고성의 자신이 가장 큰 소문이 되어버린다는 걸요.